리비안 차량의 좋은 점과 멋진 영상에 혹하신 분들, 그래서 리비안 주식을 사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잘 들어주십시오. CEO RJ 스크랜지는 유년 시절 플로리다에서 강을 따라 보트 탐험하던 경험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리비안이란 이름의 회사명을 탐험하던 그 경험에서 가져왔는데, 하필 미국 플로리다 있는 강도 아닌 인도의 강 이름인 리비안에서 회사명과 차 이름을 따라왔죠. 조금 뭔가 어긋나기 시작하네요. 거기다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뭔가 차량과 전기 자동차의 미래를 거시적 관점에서 고민하지 않고 CEO의 유년기 시절 경험 또는 바람에 따라서 결정된다. 즉 앞으로 모든 방향이 CEO의 영향력에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요. 나중에 미래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더욱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명확한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고 전기 자동차라는 큰 그림도 없이 테슬라 따라하기로 시작하는 느낌인데, 테슬라처럼 초반부터 쿠페 고가 스포츠카를 만들려고 하다가 급선회해서 아마존에서 투자하면서부터 픽업 트럭 생산하게 되죠. 그래서 스포츠카와 픽업 트럭은 구조 자체나 설계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바꿨다는 게, 실컷 투자해서 개발하다가 말고 바꿨다는 거는 투자자의 입김에 흔들리는 거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픽업 트럭으로의 전환은 시장 조사나 니즈 파악이 그나마 제대로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미국 내 5대 자동차 판매량만 보더라도 픽업 트럭이 최고 많이 팔리고 있죠. 그러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조금 더 의심이 되는 것이 아마존에 있어서 벤 계약에서 더 명확해집니다. 개발도 안 된 벤을 아마존은 주문을 했고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계획 없이 굉장히 즉흥적이라는 느낌 점점 강해집니다. 차량 특징 여러분들 잘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멋진 영상들, 커머셜 영상들 테슬라와는 비교 안 되죠. 테슬라는 광고 자체도 없고 멋진 영상도 없습니다. 기껏해야 인터넷 돌아다니는 거 보면 개인이 찍어서 올리고 그냥 게임에 등장하는 사이버 트럭 영상 조금 올리고 이게 답니다. 커머셜 영상 자체가 없습니다. 멋진 영상이. 리비안 나오기도 전에 벌써 멋진 영상들로 도배되죠. 뭔가 잘 포장되어지는 느낌 계속 들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식기 보관대, 전기 콘센트, 에어 컴프레셔를 이용한 타이어 에어 매트 주입하는 거, 이런 것들 액세서리의 개념인데 굉장히 있어 보이게 포장합니다. 스피커라든지 한 개 따로 라이트 휴대용 라이트 집어넣었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만 높아지죠.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에게는. 그 다음에 각 휠 독립 모터 4개를 가지고 있어서 제자리 360도 턴이 가능하다. 네, 이거는 조금 리비안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02마력 최대 토크 가지고 있고 오프로드 특징을 살려서 가변 서스펜션 있다. 그래서 20cm에서 35cm까지 대략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다른 차량들도 테슬라 모델 X, 모델 S 다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력은 더 떨어지죠. 중요한 게 또 배터리 팩에 의한 가격인데 105kW, 135kW, 180kW 180kW 집어넣어서 644km 밖에 가질 못해요. 370km 가고요. 제일 짧은 거. 근데 370km 짜리가 가격이 비싸. 8천만원대야. 와, 이거 답 안 나오죠. 180kW인데 644km입니다. 이것도 답이 안 나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 충전 속도 160kW. 네, 이것도 지금 테슬라 V3에 꽂으면 250kW까지 나오는데 이거에 비하면 턱없이 작죠. 투자 회사들은 리비안을 픽업 트럭이 아닌 밴과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끄는 그런 운송업체에 투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정작 판매되는 거는 오프로드 자동차를 판매를 하고 있죠. 8,254만원부터 비쌉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행거리가 짧습니다. 트레일러 견인하거나 밴에 짐을 가득 싣고 달릴 때는 주행거리는 극단적으로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 카라반 끌고 2톤짜리 카라반 끌고 가면은요 420km 가던 모델 X가 200km도 겨우 못 가죠. 빠듯합니다. 네, 그만큼 줄어드는데 이때 충전 시간, 데일리 카는 저녁에 충전하면 되지만 상업용 차는 시간이 돈입니다. 택배 차량 기사들이 담배 필 시간도 없는 이유가 거기 있죠. 충전하면서 계속 쉰다?
이거 돈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투자자들이 주식에 있어서 그냥 놔둘 리가 없습니다. 특히 아마존같이 스케줄을 거의 초당 간격으로 빠듯하게 계산하는 로봇 회사들은요, 트럭 충전 때문에 쉬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특히 또 겨울 되면 주행거리 무게 실린 상태에서 하면 60% 이상 더 줄어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644km 가는 최대 비싼 가격의 180kW짜리 차가 322km도 못 가고, 거기다가 겨울 되면은요 260km도 못 간다. 근데 완충하려면 다시 2시간 가까이 걸린다. 이거는 답이 안 나옵니다. 일단 나와봐야 되지만 겨울 지나가고 그리고 견인하고 또 밴 나와서 물건 실어보고 난 다음에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험 요소가 큽니다. 1만 개 충전기 배치할 예정. 말은 누가 못합니다. 지금 4680 배터리 나오고 있는데요. 구시대 유물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옛날 배터리 꽂아서 거기에 맞춰서 충전 속도, 충전기 개발 안 하고 다시 또 1만 개 집어넣는다. 그런데 다시 4680이 주가 된다. 이러면 휘청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프로드에 모바일 서비스를 나간다. 시골 깡촌에 모바일 서비스, 도시에서 뭐 고장나면 그렇다 칩니다. 저 멀리 사막 한가운데 가 있는데 모바일 서비스 부른다. 과연 될까요? 갑갑하죠. 미국같이 엄청 넓은 땅덩어리 장난 아닙니다. 서비스 센터는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에 한 군데 있고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자율주행 안정성 떨어집니다.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죠. 자, 최근 리테일 허브를 베니스 캘리포니아에 오픈했습니다. 이거는 부동산 업자가 만든 곳인데요. 유럽의 베니스를 미국에 옮겨 넣는다 해서 거리를 베니스풍으로 해놨습니다. 거기다가 리비안 허브를 하나 뭐 제공하겠다라고 해서 니네 여기다 들어올래? 라고 제시하면서 부동산 업자에게 들어간 것 뿐입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느껴지고요. 주요 투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아마존 7억 달러, 약 8천억 원, 오토모티브 3.5억 달러, 4천억 원, 뭐 이렇게 들어갔고요. 아마존, 포드, 블랙록에서 관리하는 펀드 참여로 1조 5천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2020년에 소로스 펀드, 페델리티, 베런, 캐피탈 그룹 등이 25억 달러, 약 3조 원을 또 해서 총 80억 달러, 약 9조가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만 하더라도 엄청난 금수저죠. 금수저고 테슬라처럼 맨 땅에 헤딩하고 망하기 직전에 일론 머스크가 살린 거에 비하면 보면 펀드 회사부터 시작해서 캐피탈 그룹에 아마존에 탄탄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이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한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광고쟁이로 주식 빨리 올리는데 더 열을 올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든이 맨날 테슬라 주식만 가지고 튈 생각만 하는 회사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죠. 제가 봐서는 오히려 리비안이 더 그런 느낌 강합니다. 픽업트럭 리비안의 향후 사업 모델은요, 환경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해서 보고하기로 하고, 삼성 SDI 배터리에서 2170 배터리 받는데 나중에는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 회사 저 회사 전부 다 배터리 자체 생산한다고 얘기를 하죠. 2170 배터리 생산에서는 이제 늦습니다. 4680이 지금 나오고 있는 마당에 수명 다한 배터리 재활용 계획, 이거 누구나 다 회사들 가지고 있죠. 배터리 회사들은 100% 청정에너지로 모든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것도 나중에 잘 되면 하는 거고요. 실현 가능성 지금은 없죠. 1% 지분을 포에버 펀드에 집어넣어서 기후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것도 잘 되면 얘기합시다. 그 다음에 딜러 없이 웹사이트를 통한 차량 판매, 테슬라 따라 하는 거죠. 지금부터 전부 다 이때까지 것들 중에 포에버 펀드 빼고는 전부 다 테슬라 따라 하는 겁니다. 딜러 없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차량 판매, 금융 지원한다. 보험 서비스 시작하겠다. 서비스 센터 전국망에 보급하겠다. 직접 찾아가는 모바일 서비스 하겠다. 긴급 출동하겠다. 자율주행 앞으로 하겠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겠다. 전부 다 따라하는 겁니다. 위험 요소, 차량 만들 때 이 미쓰비시 공장에 일리노이 노몰 공장을 1년에 연간 15만 대 생산한다고 하는데 아주 소량 생산이고요. 미쓰비시 자동차로부터 183억 주고 매입을 해서 1조 이상 투자해서 생산 시설을 확장했는데요.
기존 자동차 설계 프레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기가 프레스나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구시대적인 유물로 찍어내면서 소량 생산한다는 얘기고요. 그렇다 보니까 생산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차 가격이 비싸서 수공예다 보니까 비싸고 거기에 마진율 높지 않다.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조금 있으면 경쟁 차량들 나오면 계속 뒤질 수 있습니다. 자, 12년 전에 창업해서 올해 9월 첫 차 나옵니다. 그 중에 계속적으로 바꿨다고 얘기했죠. 픽업 트럭에서 밴으로 2020년까지 테스트 모델 인도 예정이었는데 2021년 밴 생산 약속 아직도 못 지키고 있고요. 내년에 코로나 핑계 대면서 내년에 라고 미루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10억 달러 1조 원 적자 들어갔고요. 9억 9,400만 달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적자 폭이 더 커질 예정이고요. 개발비 보전을 위해서 아마존은 이 밴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개발비 보전비만 제외하고 펀드에서 뺄 수 있습니다. 언제? 상장 이후 6개월 지나면, 즉 6개월 지나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전기 밴의 무게 그리고 충전 시스템 안 맞으면요 아마존에서 테스트 몇 개 받고 이거 안 맞아 클레임 걸면서 바로 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험 요소 상당히 크죠. 비싼 가격, 차량이 리비안은 8천만 원대입니다. 포드 상대적으로 지금 나오는 포드 F150 라이트닝 베스트셀러죠. 4,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오프로드에 비슷한 가격대인 GM의 허머 EV와 경쟁하기에는 내장이나 뭐든지 다 이름 명성이나 이런 데 다 부족한 면이 너무 많죠. 그렇다고 해서 루시드 그래비티와 비교를 하자면요 인테리어와 개발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어중간한 입장이고요. 충전 속도, 짐 적재 시 주행 거리 데이터 부족하고 겨울 혹한기 데이터도 아직 부족합니다. 짐 싣고 다시 또 혹한기 데이터 또 알아봐야죠. 테슬라 영업 비밀로 인해서 테슬라 그 직원 데리고 가서 영업 비밀을 뺏어갔죠. 그래서 소송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판매 불법인주가 많은데 테슬라도 애먹고 있는데 신생 기업인 리비안은 더욱더 자금난에 시달릴 경우가 큽니다. 대량 생산 문제가 가장 크죠. 일론 머스크가 계속 얘기하죠. 대량 생산과 소량 생산은 정말로 넘사벽이다. 그래서 대량 생산하고 난 다음 얘기하자. 거기에다가 대량 생산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테슬라 30% 가까운 넘사벽 수익률을 따라갈 수 있을지 그것도 문제입니다. 향후 판매한 차량에 문제가 생길 위험 아주 크죠. 지금 프로토타입이나 다름없는데요. 나중에 리콜 어떻게 들어갈지 모릅니다. 가장 큰 거 테슬라가 그리는 회사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분명한 로드맵 큰 그림을 아직 발표하지 않고는 있지만 아직 발표하지 않은 것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러한 것들을 자기 나름대로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따라쟁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걸로 해서 따라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느낌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지금의 주가 폭등과 연관을 했을 때는 위험 요소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죠. 큰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6개월 이후에 아마존의 6개월에서 1년 이후에 아마존이나 여러가지 펀드 회사들의 자금 회수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큰 회사들도 테슬라도 거의 뭐 한 7, 8년을 바닥을 깔았죠. 리비안 지켜보면 3, 4년 후 뭐 길게는 8년까지도 보면요 주식 지금보다 더 안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값으로 떨어지거나 또는 3분의 1로 떨어질 확률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0달러대에서 78달러 사이에 겨우 줍줍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한 40 안정권인 40달러대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저라면. 그리고 없어도 되는 돈 즉 망할 수 있다는 개념 가지고 있으시고요. 여윳돈의 10% 정도만 투자하시면 나중에 잘 되면 그나마 대박 치는 거고요. 안 돼도 다른 주식으로 벌면 되니까 10% 정도만 투자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